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치는 힘들었죠? 우리 엔지 많이 났잖아. 자, 그래서 질교육론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 준비하면서 조금 고민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제가 작년 강의를 살짝 봤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런 거야. 작년 시험 문제를 만약에 알고 작년 강의 제 질교육론 강의 보는 거야. 그러면 제가 그렇게 느끼고 내가 찍은 건데도 불구하고 나 타임머신 타고 가서 강의했나? 반응이 없네. 이거 봐봐. 아니 진짜로. 그래서 그러면 아니야, 물론 운이 좋았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맞춰. 켈리 모형이 대박이었어, 그지? 그래서 갑자기 겁이 나는 거야. 뭐냐면 올해 가니까 작년보다 분명히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 작년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 진짜? 그래서 어떤 그럼 대안이 있을까? 작년 강의를 그대로 놔두고 바뀐 것만 강의할까? 그건 또 안 되죠, 그죠? 우리 반응이 이렇게 안 좋으면 여러분들 박수 한번 더 쳐야 됩니다. 지금 위험해서 조금 사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아무리 작년 강의가 좋았다 그래도 전 물론 올해 강의가 작년보다 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올해 강의가 작년보다 더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제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올해는 사실 질교육론은 안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2022 개정교육과정이 작년에도 제가 조금 일부 했어.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민기적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시험 전에 여러분들 이번 11월 달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전에 그게 발표가 되면 안 좋은 소식이지만 다행히 작년 입장에서는 시험 끝나고 한 달 뒤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시험에 영향을 안 미쳤지만 올해는 그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또 과목이 지금까지 고등학교 기준에만 보통 3과목 제지였잖아. 그치? 수능은 한국지하고 세계지리였고, 그 다음에 여행지 이렇게 있었죠. 근데 고등학교만 선택 과목만 5개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좀 공부할 양이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 질교육론을 총 8개 단원을 구성을 했거든. 그래서 마지막 단원에서 해드릴 건데 중간에라도 그래서 마지막에 또 한꺼번에 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 오늘도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질교육론 당부의 말씀인데 자꾸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손으로 좀 익히는 연습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질교육론만큼은요 당부의 말씀이 있으니까 다른 우리 개통시 내용하고 좀 다른 스타일의 당부의 말씀인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많은 학습법들이 소개가 돼요, 그죠? 대체로 좀 바람직한 학습법 그런 쪽을 지향해라 이거잖아. 저도요. 학교 교육에서 오로지 지식만을 강조하는 것은 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우리 현실이 사실 그렇지 못해. 그래서 여기서 소개된 많은 학습법들이 사실 해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나 이거 꼭 나중에 교사 되면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어. 진짜 안타까운 게 수행평가 제도가 생겨났잖아요, 그죠? 꽤 됐어요, 이제. 근데 수행평가에 공정성 시비가 계속 붙으니까 세상에 수행평가를 지필고사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어떻게 보면 참 그런 학교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통지리와 다르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이 파트는 오로지 그냥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야. 지식만을 습득하는 그런 공부하지 마시고요. 스스로의 공부를 좀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좋은 교사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질교육론에서 언급되는 그런 학습법을 다 보면 최소한 절대로 암기식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 공부 어떻게 하고 있어? 자꾸 그렇게 하고 있지, 그지? 그래서 암기식, 그 다음에 또 기계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조금 탈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저는 교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내가 가끔은 제가 장난삼아서 이것도 모르니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스스로 이렇게 학습할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고, 저는 교사가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훌륭한 교사가 못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요거는 양보를 못할 것 같아. 안목이 부족한 교사는 좀 곤란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때? 최근에 반성이 있지 않아? 얼마 전에 끝난 게 우리 찬지 마지막 뭐였죠? 지도학하고 GIS,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다시 물어볼게. 축척 아니디네?
얘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아니었던 거 알겠지, 그지?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좀, 그러니까 결국 그게 안목과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특히 이제, 좋은 교사란 저는 굉장히 발견학습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모르더라도 지식을 발견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교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 보면 여러분들 보면 항상 지식 부족에 대해서는 체감을 하거든 스스로. 스스로 그렇잖아. 그러니까 난 지식은 부족해, 많이 알고 싶어. 그 자세는 나쁜 게 아닌데, 근데 거꾸로 그럼 여러분보다는 저는 지식이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 스스로를? 나는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그럴 것 같아요? 네버.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발전하지 못해요, 사람. 거기서 정체돼요. 절대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돼? 지식은 알아가는 거야. 끝이 없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그 지식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항상 그런 고민을 하는 교사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요. 그래서 딱 그 인사로 제가 그럼 당부의 말씀드린 거지, 그지? 네, 그 정도 하고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할 건데 여기에서 제가 글 준비를 따로 안 했는데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리죠. 그래서 왜 가르쳐 드리냐면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요걸로 강의를 시작하는 사람이 또 몇 명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카톡 퀴즈방 있죠? 물어볼게요. 카톡 퀴즈 도움 됩니까? 조금 도움 됩니까? 많이 됩니까? 아니면 엄청 많이 됩니까? 네, 원하는데.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작게 써도 되지?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불러줘, 내 번호.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 실습 시키는 것 같다고. 자, 그래서 요거 지우고요. 그러면 일단은, 자, 수업 안내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4주 동안 공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 단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생뚱맞은 게 나왔는데요. 제가 항상 요 생각하면서 수업 준비하고 그리고 강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지 않나? 나 어렸을 때 꿈이 개그맨이었다고. 반응이 왜 이러면 되게 민망해진. 아니 진짜 좀 그랬어. 꿈이 개그맨이었어 정말. 그래서 내가 나름 사람을 웃기는 재주가 있다. 이렇게 웃기잖아. 알겠어요?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커가면서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지. 사실 그렇잖아. 애들한테 웃음 주면 애들이 여러분 좋아합니다. 그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스스로 막 중독돼 버려. 그래서 점점 더 강한 웃음을 주려고 하다 보면 한 방에 갈 수가 있어. 알겠어요? 뭐요? 젠더 건드리고요, 인종 그치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어차피 나는 이게 불가능한 사람들 스스로 잘 알거든.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목표를 삼는데 꼭 매번 그 수업이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노력은 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예요? 동기유발 사진이라도 자꾸 보여드리려고 하고, 그치? 그 다음 저의 경험담, 그 다음에 저의 시행착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아래 수업이, 자, 선택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떤 수업 하실래요? 애들이 알아주는 건 이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아래 거를 지향해 두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아래 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딱 요 정도만. 너무 공부가 지금 분위기가 엄숙해졌거든. 그래서 그것만 딱 할게. 네, 그럼 본론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지리교육론 강의 순서 8개로 정했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씩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이제 첫날이니까 내가 조금 진도 조절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지리교육의 목적 및 목표, 여러분들 교재 다 받으셨죠? 그래서 거의 빠지지 않고 매년 출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8개인데 앞부분 2개는요 분량상 그건 좋아. 가성비가 높은 거야. 그래서 앞에 2개는 분량상 많지는 않은데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올해도 출제가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올해도 지리교육의 패러다임, 그래서 인간주의하고 실증주의 출제가 됐었죠. 그 다음에 2번째입니다. 지리교육의 내용 및 구성 방법. 사실 이거는 이제 교사들한테 요구할 거는 아니고 원래 교수들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래도 교사들도 저걸 잘 알면 아이들 가르치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선생님도 요 파트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 우리가 내가 양교수라고 할게. 양교수가 하면 2 교수님이야. 한 분이 조철기 교수님, 한 분이 서태우 교수님. 그래서 서태우 교수님 이제 곧 은퇴하시니까 그래서 대부분 조철기 교수님 보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서태우 교수님 생각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2 교수님 스타일이 완전 다르세요. 그래서 내가 2개를 다 가르쳐 드릴 거야. 그리고 잘 가르쳤던 것 같아. 작년에 보니까 제가 뭐를 제일 강조했냐면은 쟁점 중심
내용 조직 제일 강조했거든. 그래서 그거에 한계점을, 이건 거짓말 아니야. 장르가 그대로 있어. 한계점이 가장 중요한 거라겠는데 그게 적중됐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두 파트는 제가 따로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열심히 공부하던데. 그래요? 지금은 딱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부터 안 하잖아. 근데 그래도 5문제 중에서 이러면 2개 만든 거잖아. 안 그래? 네. 그래. 그러면 세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분량이 좀 많아요. 그지? 근데 요거는 분량이 많은 대신에 꼭 우리 지리교육론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학에서도 하죠. 그죠? 그래서 올해는 이쪽이 아니라 요걸 냈지. 그지? 요걸 냈는데 켈리 모형을 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토론 수업에서 그치 교사의 역할을 물어봤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5번째 거는 얘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분량은 얘가 많지만은 사실 분량 대비 출제 빈도는 분량은 제일 적어 얘가. 알겠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그리고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6번째가 교재론인데 얘는 분량도 적고요. 출제 빈도도 그렇게 높진 않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뺄 수는 없는 거야. 네, 됐고. 그 다음에 7번째 아직은 많이 안 나온 상태인데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앞으로 평가는 점점점 중요해지는 거라 했죠. 근데 올해 문제는 평가 문제는 난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 왜냐하면은 제일 중요한 형성평가 빼고 뭐 물어봤죠? 진단평가하고 총괄평가 물어봤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여기서도 하겠지만 형성평가 중심으로 그리고 평가는 지금 바뀌는 제도에서는 우리가 지필고사 위주가 아니잖아 이제는. 그럴수록 평가는 점점점 중요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8번째가 공포죠. 그래서요. 그 사회과 교육과정인데 선생님들 어거지로 외우지 않도록 제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얘는 딱 4주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 제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리교육의 목적 및 주요 학습 내용이 목표, 그 다음 주요 학습, 그러니까 오늘 다 여기까지죠. 그죠? 쏘리, 미안해. 이것도 또 개강이라고 내가 좀 긴장했나 보다. 그지? 네, 그래서 그럼 봐주세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들,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지리교육의 패러다임.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죠? 그 중에서는 이 구조주의는 사실 그렇게 자주 출제되지는 않고, 앞에 2개. 항상, 제가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강의할 거냐면, 딱 여기까지 먼저 강의하고 2개를 비교해 드릴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가 더 붙지. 그래서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지리교육까지는 붙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아직 구성주의에 대해서는 요거는 뭐 학습관이라든가 지식관 쪽으로 보지 요거를 패러다임으로 보지는 않아. 그래서 일부 교수님들은 이걸 뭘 나눠 여기다 다 집어넣어 버려지, 그치? 그래서 거창한 말 쓰지 말고 그냥 뭐 지휘교육 철학 뭐 이렇게 하자라고 주장하시는 교수님들도 있는 거야. 이해됐죠? 네, 그러면은 됐고, 그 다음에 2번째가 이제 서양의 지휘교육 발달사. 그래서 어디서부터 하면 되냐면, 그렇게 한마디로 계몽사상부터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참 우리 안타까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너무 싫어하는데 우리는 한국사 위주잖아. 근데 세계사가 보편사죠. 그렇죠? 네, 세계사를 잘해야 특히 이제 이공계 쪽이 아니라 인문사회 쪽이라면은 세계사 잘하는 게 유리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보면은 밀떡들 있죠. 밀떡. 그다음에 전쟁사 덕후도 있죠. 전쟁사 덕후들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드물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닌 것 같아? 인정하기 싫어?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인류 역사가 전쟁이 워낙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 그치? 네, 그리고 전쟁사 공부하다 보면은, 서양사는 어느 정도 저절로 마스터하게 된 그런 경향이 있거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서양지리교육 발달사는 고대 그리스부터 다루는 게 아니라 근대사부터 다루는 거야, 계몽사상부터. 그렇죠? 양 분량 얼마 안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1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2번은 가볍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꼭 이거잖아. 우리 한국사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3번째 거는 꼭 중요해서가 아니라 시험 문제 출제가 매우 용이하거든.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얘는 낼 게 굉장히 많아. 최소한 3인 필지 하나는 알지, 그지?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4번째 지휘교육의 목적과 목표. 사실 이해가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거든. 그래서 특히 이제 목표 쪽에서 보면 우리 블룸을 공부하게 될 텐데,
불룸 사실은 실제 학교 가서 써먹는 거서 내가 못 봤거든요. 저도 그거 그런 식으로 구별하는 거 극혐이에요. 하지만 모시면 나올 수 있는데 안 가르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은 준비가 좀 덜 됐지? 그래서 내가 오늘은 그럼 하나만 다음 시간 넘길게. 그래서 3개를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그러면은 자, 교재 첫 페이지 펴놓으시고 앞부분은 다 넘겨도 되죠? 그래서 기출문제 리스트하고, 그러니까 올해는 잠깐만 다시 앞으로 가야 되나? 미안. 쏘리. 그럼 올해 나온 거 5문제나 뭐든지 하나 해보자고. 그래서 일단 이거 하나 나왔고 이거 하나 나왔지, 그지? 네, 그 다음 여기서 하나 나온 거라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평가 나왔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 근데 올해부터는 2022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비교적 골고루 출제된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넘기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페이지 갈게요. 해도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지리교육의 이데올로기 하고요. 패러다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뭐 구분 없으시기도 해요. 그죠? 그 말이 그 말 갖고 있는데 이데올로기하고 그러면은 패러다임의 차이점 뭡니까? 이데올로기, 패러다임. 대답 안 하네. 그럼 내가 얘기하지 뭐 어떻게. 자,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가치나 신념 체계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네, 반면에 그러면은 패러다임은 인식의 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됐나?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선후 관계가 있지. 결국은, 내가 그냥 명언 하나 만들어도 돼요? 네. 그래도 비웃지 마. 나는 이데올로기가 패러다임을 결정한다고 봐. 알겠어? 왜냐하면 자, 가치체계야. 그럼 어떤 사람이 자본주의 적용해야 되잖아. 나는 인간이 좀 평등했으면 좋겠어. 이런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어. 그럼 결국, 자, 자본주의 패러다임은 어떤 패러다임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복지국가 패러다임이 등장하겠지, 그지? 근데 나는 인간이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아마 자본주의 패러다임은 그게 바로 자본주의 3.0 버전이잖아. 그러면 신보수주의 패러다임을 선택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그렇게 생각해야 돼. 결국 어떻게 돼? 가치관이나 신념 체계가 달라지면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거. 이해돼? 하다못해 서양 역사도 그렇잖아. 중세하고 바로 근대가 뭐예요?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 거잖아. 그럼 어떤 거야? 그 이전에 중세사회에서 사람들의 이데올로기 뭡니까? 신이 대빵이잖아. 안 그래? 그런데 근대로 놓으면 아니야. 이성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 앞에 사회. 그죠? 신이 더 중심이다. 중세사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근대사회 이렇게 구분하는 거잖아. 이해되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이게 결국 각자 따로 놀면은 우리가 이걸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잖아. 근데 결국 같이 가는 거지. 그치? 예를 들면 어떤, 자, 아까 진보 보수 이렇게 내가 나눈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진보적인 만약에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이야. 그러면은 결국 지리교육의 패러다임은 어떤 방식의 패러다임을 선택하냐면 구조주의 패러다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거고, 반면에 그러면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거야.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은 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이해되나? 그러면 내가 이데올로기가 패러다임을 결정한다는 말 잘 알아드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은 제가 따로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이거야. 기본적으로 3가지 실증주의, 그 다음에 인간주의, 구조주의를 하기 전에 결국은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인간의 관심과 지식의 유형을 이렇게 잘 구분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분은 시험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죠. 그죠? 네. 그래서 하버마스는 꽤 유명하니까, 당연히 옛날에 돌아가신 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은요, 놀랍게도 지금 95세인데요, 살아 계세요. 알겠어요? 네. 대단하지, 그죠? 예, 부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이 사람을 우리가 문화지리에서 나왔던 사람 중에 푸코 있었죠, 그죠? 그래서 난 푸코의 좀 열등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너무 망언이니? 이걸 뭐 설마 하버마스가 듣겠어? 알겠어? 왜냐하면 푸코 죽고 나서 빚봤어. 무슨 말이야? 그럼 맞잖아, 그지? 푸코 살았을 때는 거의 뭐 언급도 잘 안 됐거든, 그치? 그래서 푸코 살았을 때는 푸코 맨날 깠어, 이 사람이. 예, 그러다가 이제 푸코 죽으니까, 푸코가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이제 와서. 그럼 그 진정성 우리가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그치? 미안해. 사담이어서, 그죠? 그래서 아무튼 자, 하버마스에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결국 뭐야? 지식에 유형하고 결국 교육 패러다임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심이 주로 기술적인 부분에 관심을 둔다면 그때 지식의 유형은 경험적이고 분석적인 지식이 되겠지. 이해되나? 네.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들이 요거를 자, 이미 요거는 기출문제에서 답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다음 차례 뭐냐면 제가 작년 카톡키를 냈더니 이거를 못 맞추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 중에서도 잘 봐. 가장 출제 빈도 높은 건 요거 두 번째 거. 그러니까 요거 해석학적 지식을 잘 맞춰. 근데 실천적 관심이란 말, 조 용어는 잘 못 맞히시더라는 거지. 그래서 왼쪽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나? 네, 그러면은 자, 여기에 기초적 관심사야, 그러면 경험 분석 지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조 지식은 어떤 지식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경험 분석적 지식이라 해도 되지만, 사실은 저 지식은 가치 중립적인 지식이요. 그죠? 또는 어떤 말 써도 될까? 저 자리에는 보편적 지식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법칙적인. 그죠? 이게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 되죠. 또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지식이 되는 거잖아. 안 그래? 그럼 반면에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 일반적 지식이 아니라 그건 개인적 지식이 되는 거잖아. 알겠어? 그래서 이거 보고 우리가 개인지식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알아들어? 네. 그러면은 자, 여기에 지식의 유형과 특징까지 나와 있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그러면 우리 지구의 패러다임이잖아. 그럼 요거는 실증주의 패러다임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거하고 거의 동일시해도 상관없지. 그지? 실증주의 사조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아마 선호할 거로 예상되는 수업은 어떤 수업일까요? 탐구, 개념학습을 아무래도 선호하겠죠. 그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우리 가장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내가 좀 하나 거슬리는 게 있는데, 교육의 자유적 진보적 기원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근데 나는 뒤에 거는요, 나는 그냥 요거를 X 하고 싶어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얘보다는 얘가 진보적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이 중에 정해져 있지. 얘가 가장 진보적인 거잖아. 그래서 나는 요거는 동그라미 쳐도 요게 진보적이라고 했다고 해서 저걸 진보를 믿으면 좀 곤란하다 말씀드릴게요. 사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요거를 시도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인간지식 교육이 결코 진보적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런 비판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아까 네 번째 사조가 있었지? 포스트 모더니즘 지리학 있죠, 그죠? 그러면 얘는 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일부분 다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가장 많이 겹치는 게요. 일부는 여기도 겹치지만 이거하고 많이 겹치거든. 근데 내가 문화지력 하면서 자, 포스트 모더니즘한 게 이게 진보적인 성향이라 그랬어? 오히려 보수적이라 그랬어? 보수적인 부분이 더 많다 그랬잖아. 그지? 야, 그걸 딱 진보다 보수다 가리긴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얘를 진보라기 보기는 좀 어려운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서 제일 유명한 말이 뭐 맥락 속의 이해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특히 관심사가 뭡니까? 개인의 상호 주관적 의미. 실제로 보면 우리 교과, 우리 새로 바뀌는 교과목도 있잖아. 거기에 저말 인간주의 부분이 들어간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거 아무튼 인간주의 사조라고 하면 되고, 그럼 여기서 강조한 학습은, 그럼 얘는 체험학습 강조하겠지. 그치? 체험학습. 그죠? 답사나 야외학습 가장 강조할 거예요. 되셨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여기서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장소감 교육 아닙니까? 그죠? 요즘 와서. 됐나? 네,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하면 돼? 비판주의 지리교육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구조주의라고 하는 거지. 네, 그럼 여기서 강조하는 학습 뭘까요? 비판학습, 토론학습이죠. 특히 토론학습 제일 강조하겠지. 그래서 각각의 패러다임별로 선호하는 학습의 유형이 다 다르다 이거 아닙니까? 되셨어요? 네, 그러면 일단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하버마스가 가장 기본이 되긴 합니다. 근데 꼭 이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다른 학자들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자, 한 페이지 조금 넘겨볼게. 그 밑에 나와 있어. 그래서 파이너의 분류야. 네, 그래서 잠깐 요거 월포드가 나와버렸네. 네, 그러면 잠깐 놔둘게. 교재 파이너 있죠, 그죠? 그래서 파이너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그냥 파이널 참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첫 번째가 뭐야? 전통주의자죠. 그럼 전통주의자는
앞에 그럼 실증주의 지금 세 가지 얘기했죠. 실증주의, 인간주의, 구조주의 이렇게 나눴잖아. 그럼 뭐에 제일 가까울까? 전통주의자는 실증주의에 제일 가까웠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를 재개념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재개념주의를 실존적 재개념주의자. 완전히 똑같진 않겠지만 얘는 대체로 뭐에, 일맥상통하냐면 인간주의 쪽에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 재개념주의자는 뭐 안심하고 구조주의라고 해도 되겠네요. 됐어요? 네, 큰 어려움 없지, 그지? 네, 첫 부분에서 어렵지 않게 지금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이즈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겼어요. 아이즈너 하면은 시험 문제 예습 해보시는 선생님들은 잘 아실 거야, 그지? 그래서 표현적 목표, 표현적 결과 가장 많이 출제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4개로 나눴네? 네, 그래서 그지 않고 봅시다. 자유주의적 인문주의 전통. 그러면은 요거는 실증주의 가깝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동중심, 듀이죠. 그지? 그래서 인간주의 쪽에 가까울 거야. 그죠? 아동의 경험을 중시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건주의야. 그래서 재건주의는,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둔다 그랬죠. 그죠? 네, 그러면은 재건주의는 구조주의에 연결이. 그럼 딱 하나가 남네. 실용주의가 좀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실용주의 어느 쪽으로? 뒤도 실용주의인데. 그러니까 사실 얘는 2번으로도 갈 수도 있고, 1번으로도 갈 수 있거든. 근데 뭐에 더 가깝냐면, 1번 쪽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차이점 뭐냐면은, 1번하고 3번이 매우 비슷한데요. 1번은 내재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3번은 외재적 가치에다가 좀 더 초점을 맞춘 차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아이즈너가 표현적 목표나 그런 건 나올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시험 문제 내기가 좀 그렇겠다, 그지? 그래서 왜냐하면 그걸 선생님들 보면 딱 뭐는 뭐하고 1대1 매칭을 시키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는 안 돼, 사실은. 그러면 이 학자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알아들어?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리학자들이 아니잖아요, 여태까지는. 그래서 이거를 지리교육에다가 도입한 사람들의 주장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존스톤인데요. 그러면 이 존스톤은 그냥 뭐하고 똑같냐면 하버마스하고 100% 일치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하버마스 얘기를 바꿔놓은 거야, 표현. 그래서 우리 실증주의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술적 통제로서의 지리라고 이름만 바꿔놓은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주의죠. 상호적 이해가 되겠지, 그지? 그렇게 이름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구조주의를 사실 요즘에야 이 해방이란 말 우리가 맘 놓고 쓰죠. 예전에는 해방이란 말 쓰면 잡혀갔어요. 전두환 시절. 안 믿겨지죠? 아니야, 진짜. 그런 말 쓰면 잡혀간 거. 사실 우리가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하면 of the people, by the people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people을 우리 뭐로 번역하죠? 우리는 국민으로 번역하는데 사실 그 인민이란 말이 더 어울리지 않아? 피플이야. 거기 나라가 어디 들어갔어요? 동의 안 해줘. 나 지금 니네 국정원에 고발하려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렇잖아. 근데 얘네들, 옛날에 어떤 영어 선생님이 실제 수업에서 이거는 국민이 아니라 인민으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잡혀갔어, 그때. 그래서 저 고문당한 그랬던 사건들이 되게 많았다고요. 매우 좋아졌죠, 그지?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학생 아버지, 그러니까 애들 보고 얘네 아버지가 뭐 기관에 종사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애들 눈치 보고 막 하긴 요즘도 애들 눈치 본다, 그지? 예, 그래서 하다못해 엊그제 사건 있었는데 뭐 학생한테 너 네가 한 말이 책임질 수 있니? 그랬더니 선생님 저 지금 협박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내가 고소하겠다고 막 그런데 요즘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부터 겪을 일이야. 그래서 그래도 붙어야 되겠지? 네, 마스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나왔네. 월포드네. 그래서 월포드는 뭐하고 똑같아? 위에 아이즈너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 또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갈지가. 그래서 얘는 실증주의, 인간주의, 그 다음에 요거는 구조주의를 할 수 있는데 요게 좀 애매한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핵심 딱 요거잖아. 여기에 실용주의니까 아무래도 외재적 가치를 선호하겠지, 그치?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가도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슬레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맞네. 여기 놔둘게. 그러면은, 자, 슬레이터 교수님은 우리, 이분이 이종원 교수님, 이화여대 이종원 교수님 보고 천재라고 하신 그런 분이죠. 그래서 내가 본인한테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또,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슬레이터 교수님은 중요해요. 그거다 일단 중요하죠. 이분은 이름도 아는 게 좋아. 여성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슬레이터 교수님은 다시 하버마스로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 슬레이터가 한 거예요, 이거.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아이즈너하고 어차피 우리 피터스는 좀 이따가 뒤에 다시 지리교육의 목적에서 다룰 거거든. 그래서 열고 다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슬레이터 거를 가장 기본으로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은 과학적 패러다임 또는 실증주의, 그러니까 실증주의에 대해서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실증주의는 경험주의 전통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가치를 우선 강조하는 것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아까 얘기했던 거 어떤 지식들이야 이렇게 되면 이런 지식들을 그러면은 다른 표현으로 해봐라 그러면은 보편적인 지식, 가치 중립적인 지식,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반면에 그럼 인간주의 패러다임에서 제일 중요한 요걸 그죠? 장소감이잖아, 그치? 장소 교육 강조할 거 아니에요. 됐네요. 네, 그 다음에 구조주의에서는 결국 비판이라는 용어가 가장 중요한 용어가 될 겁니다. 됐나? 네, 그래. 그러면 일단은 세 가지 다 했어.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각각 하나씩, 요것만 갖고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하나하나씩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증주의 지리교육 패러다임부터 하나씩 정리해봐도 되죠? 네, 그래서 그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잠깐만, 그러면은 뭘 가지고 갈까? 아니, 내가 매년 이제 준비하는 게 달라. 그래서 얘는 작년에 준비한 거고 올해는 또 이렇게 또 준비해봤거든. 알겠어? 그래서 왜 열심히 해야죠, 그죠? 네. 왜 이렇게 사람 무한하게 만들어? 네, 그러면은 일단 실증주의. 그래서 보통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과학이지, 그지? 네, 과학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 뒤에 다시 요 표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공간 과학으로서의 지리교육 이렇게 하면 되죠. 요것 자체도 우리 시험 문제에서 답으로 요구할 수 있죠, 그죠? 알겠어요? 네, 그럼 어차피 한 페이지 넘기면 또 나와 그 표현이. 그래서 이쪽에 실증주의 지리교육에서 강조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가치 중립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칙성을 강조하겠죠, 그렇죠? 정리해 보는 거야. 왜냐하면 결국은 풀었어야 되는 설명형 문제, 그 서술형 문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지리 수업에서 아무래도 지리적 설명에다가 주안점을 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리적 설명을 중요시하는 수업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요구되는 지식, 아까 하버마스 표현으로 얘기하면 요거는 어떤 지식이 되는 거예요? 경험적이고 분석적인 지식을 요구하겠죠. 됐어요? 네, 오케이. 열심히 쓰네. 다 교재에 있어. 이거 눈으로 좀 봐주면. 내 이럴 때 제일 그럼 안 쓸래. 불러줄래. 그런 게 없기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리고 여기서 선호하는 수업은 어떤 수업이냐면 기본적으로, 공간과학이니까 공간학습 선호하겠죠. 또 어떤 수업 선호해요?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 교재에 있어. 알겠어? 예. 그 다음에, 개통지리. 정리해보자는 뜻에서 한 거죠. 그치?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수업 형태에서는 탐구학습이라든가 아니면 발견학습. 뒤에 가서 하겠지만 탐구학습이나 발견학습은 연역적이냐 귀납적이냐 그 차이만 있는 거야. 이해되나?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학자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100살 넘게 산 대학자지. 브루너라는 사람이지, 그지? 그래서 브루너가 뭐라고 했냐면, 결국은 이런 수업의 장점이죠. 그래서 이런 수업에서 하는 거는 개별적인 지식을, 파편적인 지식을 다룬 게 아니야. 덩어리진 지식이지, 그지? 그래서 그 사람은 지식의 구조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래서 지식의 구조가 얘가 인지 구조를 형성하는 거죠, 그죠? 학생의 인지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요거의 장점 뭐가 되냐? 가장 큰 장점은 이 말이 될까요? 다른. 그러니까 결국 이 수업의 장점, 요거의 장점은 학습 전이력이 효과가 좋다라는 거죠. 학습 전이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개별적 지식을 아무리 공부해봤자 무한하잖아, 그죠? 어떻게 다 공부하냐 이거죠, 그렇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시험에 2번이나 나왔죠, 그렇지? 그래서 미국 고등학교 지리과정, 그렇죠? 그래서 HSGP. 어차피 이거는 제가 볼 때 2번 다시 나올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은 워낙 그 교과 과정, 교육 과정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심화되는 형태로. 그래서 그걸 나선형 교육 과정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하고 잘 부합되는 것이 실증주의 지리교육 패러다임을 생각하면 돼요. 됐나? 네. 그러면 하나 됐지? 네. 쓰지 말라 했는데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내가 노트 검사할 거예요. 교재에 다 있어야 알겠어요? 그래서 빨리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은 인간주의 갑시다.
자, 그래서 인간주의 뭐라고 얘기하시냐? 개인적 반응.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앞에 거는 학생, 자, 같은 현상이면 반응도 같아야 되는 거지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현상에 대해서 반응, 개별 반응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개인적 반응으로서의 질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 반응으로서의 질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된다요? 네, 그래서 특히 여기 이제 대단한 학자들이 많죠, 그죠? 아까 슬레이터 교수님도 바로 이쪽 계열이 되겠고, 그 다음에 로엔탈, PN. 로엔탈하고 PN은 그냥 동일시하시면 돼.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에서 누굴 기준으로 쓰라 그랬어요? 그냥 PN이죠, 그죠? 예, 같다. 알겠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좀 전에 뭐냐, 브루너죠, 그죠? 브루너 100살 넘게 살았잖아. 이분은 일관성을 안 지켜서 더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뭐냐면은 실증주의 패러다임 쪽인데 후반부는 인생 후반부 90년대 이후는 이쪽 편을 드셨어요. 알겠어요? 그다음 하다부터 우리 학습에서 나오는데 삐아제하고 비고치키는 양대학자 있었죠, 그죠? 전반부는 뭐에 브루너가 삐아제 쪽을 받아들였는데 후반부는 비고치키를 받아들인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자, 첫 번째가 인간주의 지리군 1번 뭘 써야 될까요? 그러면은 아까 목표가 뭐야? 자기 인식과 상호 이해가 인간주의 지리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식 플러스 상호 이해. 교재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뭘 강조할 수밖에 없냐면 장소감 이외에 상호 이해라는 측면에서 뭐 우리가 자 내러티브를 읽어. 그럼 내러티브, 여기 지식 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 주인공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내러티브가 아프리카 뭐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중학생이면 똑같이 중학생 정도다.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데 쟤는 그렇게 하루에 14시간씩 노동하는구나. 결국 상호이해니까 감정이입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장소감하고 감정이입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지교육 패러다임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진보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근데 뭐야, 지나치게 이게 개인적인 측면이 돼. 그거에 대해서는 또 진보적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알겠나? 네, 그래서 얘는 두 번째가 보편성을 강조하지 않죠, 그죠? 네, 보편성을 강조하는 거는 실증주의 지교육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개인적 반응이니까 학생 중심 지리교육,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활 중심 지리교육. 그쵸? 그 다음에 뭐 체험 중심 지리교육. 이미 다 이거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야. 그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의 표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슬레이터 교수님은 앞에 그러면은 실증주의 지리교육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까 과학으로서 지리가 되지, 그치? 그럼 과학,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인간주의를 뭐라고 표현한 거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바로. 그래서 개인적 반응으로서의 질이라고. 알겠어요? 각 학자들의 표현. 어쩔 수 없어. 시험이 지리교육, 솔직히 말 얘기하기 싫었는데요. 나는 지리교육론 시험 문제가 오히려 개통지리 문제보다 더 비교육적이라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복수 답안을 허용하기 싫은 거야. 사실 올해 문제도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런데 꼭 뭐야? 사적지리, 공적지리 이렇게 쓰라, 그죠? 그치? 그래서 네 번째 누구? 로엔탈하고 PN이죠. 그쵸? 요건 내가 한 글자씩만 쓸게. 그래서 두 사람은 그냥 동일시해도 괜찮다 그랬어. 그래서 요거는 공적지리, 그 다음에 사적지리,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공적지리 뭐라고 하면 되냐면 학문지리고요. 그럼 사적지리에는 개인지리를 하면 되지. 이해됐나? 요거 보고 학교지리라고 하면 안 될까요? 된다, 안 된다? 학교지리 된다, 안 된다? 된다. 오케이, 안 된다. 된다가 맞네? 안 되죠. 이게 다 학교지리인데? 학교지리에서 이것도 해야 된다고. 두 개 다 다뤄야 된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 그래서 학교지리는 안 되는 거야? 충분히 그러실 할 수 있니, 없니? 있잖아. 답을 학문지를 요구했는데 학교지리 쓴 사람 나온다고요. 안 돼요. 그건 답 인정 안 되는 거야? 얘는 학교질이 아니야? 학교에서 하잖아, 우리가 체험학습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안 돼. 지워도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불운한 사람이죠. 그래서 브루너의 앞에 전반기 때는 그래서 아까 뭐였어요? 지식의 구조 강조했을 때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패러다임적 사고라고 하는 거죠. 패러다임적 사고. 됐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딱 그 맞는 번역인지 모르겠죠. 그냥 학문적 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고. 그러면은 두 번째 요거는 내러티브적 사고가 되지.
됐나? 그 요거는 이제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뭐 맥락적 사고, 서사적 사고. 알겠어요? 네, 그렇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은 교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서 첫 번째 내가 설명 안 한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지리교육 패러다임, 실증주의, 공간과학으로서 지리교육, 그렇죠? 그래서 다 했네요, 그지? 그 다음에 아까 HSGP가 뭐냐면 미국 1970년대 고등학교 지리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다 그래서 미국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따가도 얘기하자. 존 듀이라는 사람 워낙 대단한 학자란 말이야. 근데 존 듀이가 50년대에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미국 학계에서 교육학계에서 다 반성을 했다. 듀이가 우리 망쳤다고. 알겠어요? 왜냐하면 듀이 교육에 알맹이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알맹이를 안 가르치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소련한테 역전당했다 이거 아닙니까? 소련이 우선 먼저 쐈죠. 미국보다. 이해돼요?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도 미국에서 특히 과학교육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이 과학교육은 어쩔 수 없이 알아야 되거든, 지식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야, 여기서 무슨, 장소가 있다고 뭘 하냐, 이거지, 그지? 네,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거 맞춰서 우리 지리교육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의 약자인지는, 뒤에도 어차피 문제 있어요, 그죠? 그래서 HS는 뭐야? 하이스쿨이지, 그죠? 네, 뒤에 거는 지오그래피 프로젝트 요거의 줄임말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 수업은 어떤 형태의 수업이겠어요? 개념학습, 탐구학습, 발견학습 그런 형태가 되겠지, 그치? 됐나? 네. 자, 밑으로 내려가 봐. 그러면은 인간주의 또는 인본주의라고도 해요. 그래서 목적입니다. 그 밑줄을 내가 따로 안 쳐놨는데, 자, 위에 거 실증주의 아까 지금 설명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아래 거는 그러면 자기 인식과 상호 이해가 목적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밖에 2012 개정교육과정 과목들 소개할 때 보면 이게 들어가요. 특히 세계지리 과목은 이거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거야. 알겠어요? 네, 바뀌는 세계지리 과목. 지금, 그래서 바뀌는 거, 좀 이따가 얘기할게. 내가 아까 얘기하기로, 어차피 뒤에 소개할 시간이 나올 겁니다. 좀 이따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과목 이름도 이제 세계지리가 아니라 세계, 시민과 지리 이렇게 했지, 그지? 그래서 그걸 약자로 뭐라고 할까? 여태까지 세지라고 했는데. 그냥 세지 아닐까? 그치? 한국지탐구나. 한탐이래요? 뭔가 어색하지, 그치? 안 그래? 그 다음에 또 도시의 미리 탐구도 있거든? 그럼 뭘, 도민이, 도탐이니? 미안해, 웃자는 얘기야. 나는 이렇게밖에 못 웃기겠어. 그래서, 감동을 줄래? 자, 그러면은 아직 못 준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인식과 상호이해는 밑줄 쳐줬으면 좋겠어요. 인간주의 지리교육에 아예 그냥 목적을 물어볼 수 있어요, 충분히. 긴 내용 아니죠? 딱 2점짜리 내기 좋잖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보편적인 공적 지리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행위자로 간접을 거부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감정이입과 장소감이 되겠지. 됐나? 예, 그 다음에 가르친 사람 위주가 아니라 학습자, 그죠? 그러니까 뭐야, 배우는 사람이 스스로 주인공이 돼봐라 이런 형태. 그래서 특히 뒤에 우리 루소에서 하겠지만 노작교육, 그죠? 또는 프로젝트 학습 이런 것들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아마 요게 나와 있을 거예요. 한 페이지 넘기면 실증주의 지리교육하고 그러면은 인간주의 지리교육 비교하는 거. 그래서 이미 했으니까 따로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과학으로서의 지리, 개인적 반응으로서의 지리. 됐나? 네. 그러면 잠깐 여기서 좀 더 봤으면 좋겠다면 아마 이건 잘 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장수와 경관에 대한 개인적인 정서적 유대감에다 초점. 그죠? 여기는 오타 났다. 이거 괜히 했다. 안 했으면 이거 오타 난지 몰랐을 텐데. 그 다음. 책에는 제대로 돼 있어. 그죠? 그래서 요건 봐줘. 이걸 지금 발견했다. PPT를.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터의 지리관점구. 그래서 조철 교수님 책들 다 가지고 있죠? 가급적 두꺼운 책 있지. 두꺼운 책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그 박스 내용들은요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실 교수님 책에서 보면 선생님들 보면 본문만 읽고 그냥 박스는 참고로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나오잖아.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뭐야, 같은 현상에 대해서 실제 하는 거에서 반응이 얘는 같죠. 근데 이쪽 보면은 반응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왼쪽이 그러면, 과학은 반응이 달라서는 안 되지. 그지? 분명, 어떻게 돼? 지동설,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아. 이렇게 가르쳤는데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인정할 수 없다. 이러면 곤란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게 이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개인적 반응으로서의 지리가 되는 거고, 같은 현상, 다른 반응이 되는 거지.
됐나? 네, 그래서 그거에 이제 사례들. 그래서 요거는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문제 풀 때 제가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엔탈하고 피해는 어떤 식으로 나눈 거예요? 공적 질의, 사적 질의로 이렇게 나눈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시험제 출제된 거 제가 뭐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하나 더 공부하기 텍스트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미술신분 말고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잘 봐. 여기 이러한 어디 갔냐? 어느 부분 찾아야지? 내가 못 찾고 있네. 그리고 앞에서 좀 더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넘기면은 여기 나와. 그러네. 이러한 사적지는 인정되고 존중받아야 하며 여기 또 오타 났어. 아시지? 하지 말걸, 그지? 그래서 공 봐봐. 이 부분 중요한 거야. 미안해, 오타 났지만. 알겠어요? 사적 질의라고 해서 학교 질의가 아닌 게 아니에요. 알아들어요? 내가 아까 그래서 질문한 거야. 당연히 학교 질의 담당 뭐야? 공적 질의뿐만 아니라 당연히 사적 질의도 중요한 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사적 질의, 공적 질의 대조적이라 병렬적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 질의에서 당연히 공적 질의하고 사적 질의 둘 다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조심했으면 좋겠어. 됐나?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이번에는 불은 각각 누가 나올지 모르지, 그지? 네, 그래 어떻게 보면 돌려막기식으로 올해는 뭐야 피엔으로 물어봤는데 내년엔 다시 또 브루노로 물어보고 또 어떤 애는 슬레이터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브루노의 경우에는 이 사람 참 내 표현이 그런데 올해 101살까지 살았어, 그죠? 와. 내가 100살 넘은 인간, 저 꼴배기 신사 하나 있는데, 전에도 얘기했죠. 헨리 키신저라고 노벨 평화상 탄사이가 올해 딱 100살이다? 와, 그 인간, 진짜, 그래서 뭐냐면, 추악한 짓을 했거든요? 근데 노벨 평화상을 줬잖아. 알아서 찾아봐. 그래서 난 그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뭐, 빨리 죽어라, 뭐, 그건 아니고, 욕먹어서 오래 사나? 근데 그 전두환이도 90살밖에 못 살았는데, 100살을 남의 나라 다 망가뜨려 놓고 말이야, 그죠? 그만할게.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 되게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람이 나도 이해될까. 여러분들도요 똑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왜 난 딱 두 가지가 같다. 이건 사담이긴 해요. 그래서 하나가 세대운이고 하나가 이거 같아. 그치? 근데 맞잖아. 사실 좋은 부모 만나는 것도 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야. 세대운. 자 뭐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별개로 선발 인원은 여러분 정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사실 우리 지리과도 2000년대 초반에 인원 정말 적었을 때 있지, 그지? 이 되나? 그러니까 이거지. 어떤 너무 강한 세대를 만나잖아. 그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못 보고요. 요거에 한 세대 다음에 가서 빛 보게 되고 되게 많아. 그래서 물론 운이 좋다는 게 뭐냐면 이 앞에 워낙 대단한 학자가 있었지. 존 듀이가요, 브루노가 이제 30대 딱 박사를 받았어. 사실 이 사람 교육학자도 아니야, 사실 이거 엄밀히 말하면. 근데 듀이가 사망해 주니까 뭐의 시대가 열린 거니? 브루노의 시대. 50년 동안 자기 혼자 독식했잖아. 내 말 이해되지? 그지? 그런 경우 많대. 그래서 이게 진짜는 세대운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저는 세대운이 또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해. 네, 그래서 내가 많이 한 얘기가 선생님들 얘기하면 싫어할까봐. 그 오케스트라 중에서 제일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보통 1등 많이 쳐준 데가 독일의 베를린필이거든요. 그래서 베를린필 보면 혹시 이 사람 들어봤어요? 카라얀이라는 사람? 그래서 괜히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카라얀 사람이 이 사람이 거의 한 40년 이상 베를린필 그냥 죽을 때까지 종신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있잖아. 여러분들 CD는 알죠? 요즘엔 CD 안 듣지, 컴팩트 디스크. 그래서 CD 음악 길이가 요게 74분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LP는 뭐냐면 커다란 판 알아요? LP는 최대 60분인데 사실 60분 다 못 다 기술적인 문제. 실제로 뭐 한 40분에서 50분이거든. 그래서 CD가 만들어질 때 카라얀 안에게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의뢰한 거야. 그래서 CD 이거 몇 분 수록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난 74분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딱 얘기해서 그렇게 된 거야. 대단히 영향이 큰 사람이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베토벤 9번 교향곡이 자기가 연주한 게 보통 70분에서 74분 사이인 거야. 그래서 한 장에 들어가도록. 왜냐하면 이게 두 장으로 들어가면 판매에 문제가 생기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거꾸로 LP로 와. 카라얀의 그 LP 녹음도 있거든? LP 녹음은 판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으로 나눠서 들어가는 거야. 예, 그 정도 돼요. 이 사람이 운이 되게 좋은 사람인데 딱 비슷해요. 1950년대 이 사람 앞에 누가 있었냐면 프루트뱅글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미안해요. 그냥 이 정도는 상식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 음악계의 왕이었거든. 지휘계의 왕이었는데 1950년대 카라얀이 막 성장했을 때 앞에서 돌아가셔 주는 거지. 그래서 카라얀이 보조 지휘할 때 생각해봐. 여러분들 카라얀이야. 프루트뱅글 줄걷대. 그럼 속으로 어떻게 돼? 겉으로는 막 슬퍼하죠. 속. 와. 이거 아니겠어, 그죠? 브루노 똑같지 않았을까? 뒤에 죽었다가도 와, 속 말래! 그러지 않았어. 농담이 아니고, 사람 다 똑같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경쟁자가 그래주면은, 나 그냥, 내가 왜, 내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니?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오늘 전쟁이 나가지고, 여러분의 경쟁자가 다 죽었어. 그러면, 너무 또 그렇다. 망언이다. 예를 든 거다. 오해하지 마. 동의시하지 마세요. 아이씨. 자, 그래서 아무튼, 요거 펴놔야 되겠네. 그래서, 패러다임즈하고 다른 말로 학문적 사고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선호하는 텍스트가 다르죠. 그래서 내러티브는 제가, 인구질인가 도시질인가 할 때 뭘 해드렸냐면, 런던에서 하는 칸 이야기 이러지. 내가 써드린 거 있었지. 그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맥락적 사고, 서사적 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 네. 자,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뭐 할 차례예요? 구조주의. 앞에까지 중요한 거야. 그지? 네. 그러면 요거 구조주의 가도, 저것도 조금 해봅시다. 그러면, 네. 그래서 요건 단순히 진보를 넘어서 좀 나쁘게 말하면 우리가 인간주의도 진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얘는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급진적인 패러다임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개인의 의사결정 문제가 어떻게 돼? 결국 개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거잖아, 그치? 안 그래? 예를 들면 우리한테 자유가 있다 그러지만 노숙자가 뷔페에 갈 수 있나?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사회 구조를 개선해야지 인간이 속박으로서부터 해방된다 그런 주장이 되는 거잖아. 이해되나? 네, 그래서 결국 이거 이제 개인적 의사결정. 결국 인간주의는 맨날 이거를 강조하는데 이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안 그래? 그래서 이 말 자체도 뭐냐면은 인간주의를 비판한 거라 보시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결국 요건 적극적인 사회 문제 참여. 또는 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견해. 됐나? 네, 그래서 두 개를 다 비판했어. 그래서 실증주의 보고는 가치 중립적인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그지? 너네는 맨날 그게 보편성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쓰면 안 돼? 알겠어요? 실증주의는 작년에 모의고사를 냈더니 실증주의는 영혼이 없다라고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알겠어요? 나는 요거를 내가 비유적인 표현을 쓴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인간주의는 즉 개인적이다 이거죠. 그죠? 너무 개인에다가 초점 맞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교재 잠깐 보겠습니다. 자, 구조주의, 급진주의 또는 사회비판주의. 앞에 구자로 시작한다고 해서 구성주의하고 구조주의는 완전 별개다. 알겠나요? 대체 구성주의는 사실 예술 쪽에서 미술이나 조형 쪽에서 먼저 쓴 용어가 되겠지. 그치? 그럼 그거 밑줄 쳐놓은 거야.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통제와 실행 범위를 넘어서 있는 익명의 구조에 의해서 그것의 형태와 기능이 궁극적으로 결정된다라고 보는 거잖아. 그치? 결국 시스템이 내 행동을 결정해버리는 과도하게 얘기한다면 그런 측면이 있죠. 회사에 안 갈 자유가 있지. 학교에 안 갈 자유가 있지. 근데 그게 되냔 말이야. 안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개인 행동이 전체 체계 안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적은 사회 변화 또는 사회 정의. 당연하죠? 네, 할 수 있을 거고요. 특징입니다. 밑에 공간과학에서 지리교육이 공간적 결과에만 치중한 나머지 사회는 전적으로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간과학의 가치 중립성. 여기는 당연히 구조주의 가치 중립적이지 않죠. 그렇죠? 네. 그걸 비판했고 그다음에 인간주의는 개인의 차원에서만 접근한다고 비판을 한 겁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 앞에 문화지학에서 했어. 한마디로 얘는 자, 기본적으로 뭐를 긍정을 잘 안 하냐면 진리의 보편성을 잘 긍정을 안 하는 거. 어떻게 보편적인 진리가 가치 중립적이고 보편적 진리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하고 똑같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구조주의하고 같이 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알겠어? 네. 근데 어디까지나 좀 한계는 뭐냐면 포스트 모던을 비판, 되게 안 좋아. 하비가 대표적인 사람이지. 그래서 하비는 포스트 모던 뭐라고 얘기를 한 거야? 보수가 새 옷 입은 거라고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요 보편적 진리라는 거에 대해서 긍정을 하지 않아.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반정초주의 내지는 반토대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은 그거하고 비교하면 돼. 실증주의하고. 실증주의는 가치 중립에서 법칙성 강조하지, 그지? 얘는 그거 아니지. 에이, 그렇게 어떻게 돼? 다 다원적, 그죠? 다원적이고, 그 다음에 개별적이고, 그 다음에 특수성.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거잖아. 보편성을 우리가 보편성을 찾아낼 수가 있느냐? 그거를 거부하거든, 그지? 각각 개별적인 건데 너무 그거 법칙에다가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되냐면 상대주의가 되는 거지. 됐어요? 네, 그러면 요 내용이 바로 그런 거잖아. 여기 보시면 상대주의 수요. 우리 그 앞에서 또 뭐 있었어요? 우리 문화지리학 때 다 공부를 했지, 그지? 그래서 포스트 모던 강조와 텍스트로서의 장소. 그러니까 잘 봐. 장소를 강조하는 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인간주의 지리교육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사실 포스트 모던 지리교육은 제가 볼 때는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인간주의 7,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뭐죠? 구조주의 몇? 2. 그 다음 나머지는 이두저도 아닌 거. 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보자고요. 네. 그래서 지리교육에서 이데올리와 언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얘는 이렇게 해놨네 또. 그치? 그래서 뭐하고 뭐를. 사회 비판. 분명히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비판이 사실 구조주의에서 얘기하는 그 비판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비판은 뭐냐면 불평등에 대한 비판이야. 근데 얘는 불평등 좋은 거 아니야, 오히려? 오히려 그걸 레트로, 그죠? 열풍 같은 거, 그죠? 오히려 뭐 불편한 거, 그런 거 선호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비판의 의미가 두 개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조심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총정리에 학자들이 계세요. 학자들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기 쉽게 결국 세 가지, 실증주의, 인간주의, 구조주의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거를 이렇게 완전히 그거를 똑같다라고 하기는 사실은 좀 곤란하다 생각이 들고, 여기 보세요. 아이즈너는 인간주의 진보라고 봤어. 자기가 그 계열이거든. 사람 보면 너 왜 이렇게 보수적이야? 기분 나쁘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뭐가 얘가 진보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야. 됐어? 네. 자, 그러면은, 잠깐 끊었다가도 괜찮을 거, 조금 더 할까? 조금 더 합시다. 알겠어요? 네, 그래. 그러면은, 자, 그러면 뭘 해드릴 거냐면, 조금만 더 갈게. 네, 자, 그러면 요거는, 아까 그 얘기했죠. 아니, 구성주의도 왜 넣어야지라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작년에 은퇴하셨는데, 유재명 교수님의 견해, 거기 안 써있나? 써있죠. 그죠? 네, 그래서 유재명 교수님은 마치, 구성주의도 하나의 패러다임인 것처럼. 그래서 그냥 패러다임 말씀을 안 쓰시고요. 그냥 지교육의 철학과 방법론 이렇게 가자. 뭐라 이렇게 패러다임, 니네는 이데올로기 이렇게 거창한 말 좋아하느냐. 하여튼 뭐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사실 우리나라의 그 지리교육론으로 처음으로 박사를 받으신 분이야. 박사 1호거든요. 그 전에는 물론 지리교육론 강의는 있었어. 그치? 그런데 다른 걔들, 지영학 교수님이 지리교육론 강의하고 이랬던 거야. 그래서 최초에 보니까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글을 굉장히 잘 쓰세요. 알겠어요? 네. 근데 나를 너무 자꾸 귀찮게 해. 자, 이 말 안 한 걸로 할게. 네. 은퇴하셨으니까 뭐. 그래서 봅시다. 실증주의. 그죠? 그 이전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전에는 지금 당연히 지역주의였죠. 저기는 뭐냐. 이거는 계몽사상 이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탐구학습 강조하죠. 됐죠? 네. 그 다음에 인간주의 사적주의. 그러면 뭐야? 공감, 감정이입, 장소. 그죠? 네. 그 다음에 구조주의는 이슈 중심주의. 그쵸? 그래서 여기서 선호할 학습은 아무래도 토론학습 선호하겠네. 됐나? 네. 그리고 여기는 이 교수님은 포스트 모던 자리에다 그냥 다른 구성주의를 여기다 붙여놓으셨잖아. 그쵸? 됐나요? 네. 자, 그러면은 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루너의 두 가지 사고 양식. 그래서 패러다임 사고하고 내러티브 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잠깐만, 요거는 조금
제가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를 넘기면, 아니, 뭐, 요거 두 개는 따로 할 필요가 없죠. 아까 다 했으니까. 그래서 한 페이지 넘기면 요게 나와 있죠. 아, 그거를 안 해놨구나. 미안. 그러면 9쪽인가요? 예, 9쪽에 보면, 내러티브와 지리교육이 있습니까? 10쪽이니? 미안, 10쪽, 그래. 그거는 찾아주세요. 그거 한번 볼게요. 거기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 갈게. 그래서 자, 봐. 일단은 출제 가능한 부분, 내러티브란 말은 잘 아는데요. 막상 내러티브를 설명하라고 얘기하면 쉽지 않겠지, 그지?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봐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 내러티브하고 패러다임 사고 선생님도 구별 가능하신데, 그럼 뭐가 구체적으로 달라라고 했을 때는 쉽지 않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자, 패러다임 사고는 얘는 설명형 방식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죠. 반면에 내러티브는 말 그대로 서사잖아. 그러면 거기 내러티브 담론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연대수로 진순돼 있지, 그지? 패러다임은 어떻게 돼? 그냥 항목별로 되어 있는 거. 말 그대로 개통지리 개론서들 생각하시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죠? 네, 그리고 대체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화자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죠? 네, 그러면 감정이입에 더 효과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밑으로 가면 내러티브와 지리교육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내러티브를 활용했을 때 어떠한 장점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거잖아. 그래서 아직 안 나온 부분인데 얘가 출제되게 매우 용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인간주의 지리교육에서 강조하는 내러티브이자, 그래서 그 내러티브의 단점 뭐죠? 사실은 자, 런던에 사는 칸 얘기를 읽었어. 그래서 칸 삼촌 불쌍하다. 기억나지? 칸 삼촌은 누구랑 결혼했죠? 자기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 모국에서 오잖아요. 그죠? 얼굴도 못 본 신부하고 결혼해. 그러면은 불쌍하다.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여기서 그럼 우리 지교육적 내용을, 그러니까 지교과 내용을 뽑는 거야. 근데 그걸 쉽게 못 뽑아내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지? 각각의 장단점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자, 첫 번째 내러티브 활용하면 우리가 모든 지역을 다 가볼 수가 없잖아. 근데 그래도 그 내러티브를 읽으면 어떻게 돼? 내가 어디를 간다면, 그죠? 그런 지적 상상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만약 칸예가 있었어. 그럼 내가 런던의 이스트엔드에 뭐 방글라데시라든가 아니면 파키스탄 사람들 많이 산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스트엔드에 대해서 지적 상상력이 생기는 거야. 알겠나요? 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가 삼촌 이야기를 해줬죠. 내가 이거 다 따져가면서 그거 글을 내가 지어낸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삼촌 너무 불쌍하다.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그런 걸 디아스포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사회의 어떤 문제점.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삼촌 애인 불쌍하다, 삼촌 불쌍하다, 이게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적 지식과 이해 발달. 사실 이런 부분에서 분리해.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들어가지. 뭐 있었냐면 얘가 테이트 모던 갈 거라며. 그럼 그게 뭐야? 거기가 소위 말해서 젠티피케이션 지역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영국의 영국의 월가라고 하죠. 까나리 옆으로 갑니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요거를 답으로 요구하진 않을 것 같아. 알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내러티브의 지리교육적 가치는 이게 되나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수 내용 지식의 역할, 그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교과서에 내러티브가 있어. 그럼 그걸 활용하면 되는데 자, 런던을 가르쳐. 근데 애들이 뭐 런던에 대해서 가본 적도 다 없을 텐데 어떻게 가르쳐? 그러면은 다행히 교사가 런던 여행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뭐 런던 사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소위 말해서 우리 썰이라고 하잖아. 막 썰을 풀 거 아니야. 그거야. 사실 그 썰이 내러티브 역할을 하는 거지, 그지? 근데 사실 썰은 그냥 아이들 동기유발은 되지만 좀 자극적일 때가 많지, 그지? 정제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애들이 좋아하는 썰을 쌤이 하면은 지가 신나가지고 수업 내내 하잖아. 1시간 내내. 그런 선생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나 그거 항상 경계해요. 여러분이 좋아했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더 할까 하다가 그럼 진도가 늦어지잖아. 그래서 내가 사실 끊을 때가 많죠? 이제 그만이라고. 네,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지금 강조한 거 제가 3가지입니다. 체크해 줬으면 좋겠어요. 되게 지지교육론 문제들이 비교육적이야.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첫 번째, 내러티브의 지교육적 가치죠. 그래서 지적 상상력의 발달. 알겠어요? 그 다음에 감정이입이라든가 공감적 이해. 얘 2개를 답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업 자료와 교수 내용 지식으로서 역할이 되는 거예요. 해결됐나요? 네,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만 끊었다 가겠습니다. 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 10쪽까지 한 거죠, 그치? 네. 근데 10쪽에 잠깐만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까 제가 실제로 내러티브가 지리적 지식이라든가 이거의 이해에 대한 발달은 사실은 실제 있어서는 좀 더디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답 쓰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교재 보시면 내러티브는 기본적으로 지적 사실을 쉽게 기억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된다. 물어본다면 그렇게 답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내러티브를 통해서 간접적인 체험 지식이 될 수 있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내러티브는 지적 사실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이유를 물어볼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체험적 지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답을 써야 되는 겁니다. 알아들어요? 네, 자 그러면 11쪽 문제 올해 시험 문제 나왔던 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끄는 이유가 그 바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 이 문제 풀어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장소간 나누기야. 딱 저거 나오면 뭐 인간주의 지리교육 딱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어비 인간주의 지리교육하고 실증주의 지리교육 물어봤는데 문제에서 밑줄 친 기업과 관련해서 P&L 지리 분류에서 대비된 용어 두 가지는 사적 지리, 공적 지리 이렇게 하면 되죠. 일단 그건 어렵지 않지? 그런데 두 번째 니은 1번 항목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네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은 뭐뭐 공원의 이용자 수를 조사한다. 그럼 이건 장소가 뭐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 공원의 이용자 수를 조사하는 거는 얘는 개인적인 장소 탐색이 아니죠. 그렇죠? 뭐에 해당돼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공적 지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잘 쓸 수 있겠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그대로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저도 아까 수업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는데 우리 지나치게 2015 개정교육까지 공부하면서요. 우리 핵심 역량하고 근데 핵심 역량 6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교과 역량 이거 5가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용어가 서로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땐 수험생 좀 괴롭히는 게 아닌가. 실제 현재 교사들도 이거를 다 항상 생각하고 나 그렇지 않잖아. 난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까지는 뭐 봐줄 수 있는데 난 이건 안 했으면 좋겠거든. 근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2022 개정교육 과정 준비할 때 그러면 교과학년들이 이거는 빼는 쪽으로 하지 이렇게 가닥을 잡았다가 다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요 교과 역량 제가 작년 교재에도 바로 그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제가 교과 역량 써드리면서 옆에 그냥 교과 역량 용어만 나열한 게 아니라 그거를 제가 풀어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결국 뭘 얘기하는가? 교과 역량 중에서는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안타깝지만 이게 안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서 핵심 역량 6가지 그대로고 얘도 5가지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공부를 뒤에 교육과정 공부할 때 그때 하지 말고 지금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그러면은 요거는 안 해놨구나. 그럼 교재 12쪽에 있죠? 네, 그래서 저기 자 올해 시험 문제 나오면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야. 교육부 고시 제 2022 다시 얼마야? 33호 이런 식으로 주어질 겁니다. 그랬을 때 자 하나하나씩 해봅시다. 자 첫 번째가 핵심 역량이야. 지금 잡고 익혀두세요. 그래서 따라해봐요. 자 자기관리 역량. 이거는 변화 없죠, 그죠? 그런데 그 옆에 설명은요, 2015하고 비교하면 살짝 바꿔놨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바뀐 대로 거기다가 써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봐서 다 일일이 제가 한 거야. 그래서 그 같이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거꾸로, 자, 여태까지는 그냥 핵심 역량 그 용어로만 써라라고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래서 거꾸로요, 자기 관리 역량 설명하시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완전히 똑같이 못 써도 전반적으로 핵심 키워드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다음 두 번째가 지식정보 처리 역량. 따라하세요. 지식정보 처리 역량. 네,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 역량, 그 다음에 심리적 감성 역량, 얘도 이미 시험에 나왔죠, 그지? 그 다음에 5번째가 원래는 의사소통 역량이었거든. 그래서 요게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공동체 역량 동일합니다. 됐지?
네, 그럼 6가지 그대로인데 제가 바뀐 부분에만 박스를 쳐드렸으니까 아마 비교하기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교과 역량은요, 바뀐 부분 뭐냐면은 맨 위에 박스 안이 아니고 박스 바깥에 있는 거 있죠. 그 부분만 바꿔놨어. 그래서 총론에서 비전을 제시한 게 그 부분에 하나가 그러니까 사회교과는 어떤 게 목적이냐 이거야. 그래서 사회교과에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어떤 바람직한 인간상, 인간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게 바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요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 역량은 6개 역량이 전부 역량자가 들어가죠. 그런데 앞에 뒤에 교과 역량은 역량이란 말이 빠지고 그래야 이제 구분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가 창의적 사고 역량이 아니고 창의적 사고 역량. 됐어요? 예, 그다음 급했나 봐. 내가 이렇게 봐줘. 그래서 창의적 사고 역량이 아니고 창의적 사고력. 그다음 두 번째가 비판적 사고력. 뒤에서 또 해줄 거야 이거. 미리 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해결력 및 여기 그다음에 의사결정력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 거만 능력이 들어갔네.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이번에 나왔다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내용 그대로지 한 글자도 안 바꿨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정보 활용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잘할 수 있겠어? 네, 어차피 이게 안 빠졌으니까 또 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은 핵심형에서 바뀐 거 하나만, 용어 바뀌었죠, 그죠? 원래 뭐였다고? 의사소통 역량인데 협력적 소통 역량. 아마 이거를 오늘 안 사람도 있을 거야.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은 내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받아서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네, 그리고 한 김에 그러면 뒤로 가지 말고 뒤에서 다시 하겠지만, 그러니까 새 교과목이야. 알겠어요? 이거 지금 익혀두자고. 그래서 새 과목 이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바뀐 게 이제 핵심 개념이 아니라 이번에는 핵심 아이디어로 바뀌었죠, 그렇지? 그래서 일단 공통 부분에서 얘기하면 중학교 사회야. 그래서 일단 뒤에 가서 얘기했지만 2015까지는 중학교 사회가 개통지리였는데요. 완전 지역지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단원이 몇 개냐면 단원수는 똑같아. 단원수는 똑같이 12개입니다. 그런데 이전 거 2015에서는 5개 영역이었거든. 5개 영역. 그 다음에 16개 핵심 개념이었어. 그쵸? 그래서 이거 변화된 거를 그러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는 대비를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2에서는 얘가 영역이.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다른 거는요. 선택 과목들은 영역이 곧 단원이 되거든. 근데 중학교 사회는 일치하지 않아. 알겠어요? 중학교는 자, 4개 영역이야. 아까 단원 수는 몇 개라 그랬어요? 12개였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2015도 5개 영역이라도 단원 수는 12개야. 그래서 4개 영역으로 바뀌어버렸고, 그 다음에 핵심 개념 수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을까? 줄었을까? 요거는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핵심 개념이 아니라 핵심 아이디어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얘가 전부 센텐스,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냐면 4, 3, 영역별로죠. 그죠? 그래서 4, 3, 4, 3 해가지고 그 몇 개가 되는 거죠? 14개예요. 조금 줄었네. 근데 조금 줄었는데 어차피 바뀐 거를 새로 공부하려고 하면 또 짜증이 나는 거지. 그치? 그렇다고 해서 짜증 안 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르쳐 줄게. 성취 기준이 몇 개냐면 성취 기준 12개 단원이죠. 그죠? 그래서 12개니까 3 곱하기 12 하면 딱 36개 이랬으면 좋겠는데 4개짜리가 2개가 있어. 그래서 성취 기준은 38개야. 그래서 오늘 이거는 왜 내 써주냐면 오늘 집에 가서 저거를 보란 말이야. 그 부분만.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못 읽더라도 성취 기준도 다 박스 처리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미리 예습을 해두는 게 마지막 8단원 하는 게 우리가 시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고1 통합사 여전히 있어. 근데 고1 통합사에는 아직 그걸 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고1 통합사에는 바뀐 게 통합사의 1, 2가 됐어요. 그래서 이전 거는 단원이 9개였거든. 근데 어떻게 했냐면 5개가 돼가지고 단원이 10개가 된 거야. 그래서 고1 통합사회는 일단은 지금은 제껴도 괜찮을 것 같아. 됐지? 네. 그러면은 사회 됐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와서, 고등학교 그럼 선택 과목인데, 선택 과목의 이름들이 일단 첫 번째가 이렇게 쓰자. 그냥 5개.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지금하고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원래 여행지리가 진로 선택이었잖아. 근데 얘가 뭘로 바뀐 거야? 융합 선택으로 여행지 글로 가버렸어. 그래서 일반 선택 하나, 얘는 수능 과목이야. 진로 선택이 우리 지리는 2개.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융합 선택이 지리에 해당되는 게 2개. 그래서 각각 1, 2, 2 이렇게 하면 돼요. 됐나요? 네. 그래서 일단 요거 과목 이름은 세계 시민과 지리. 그러니까 당연히 뭐 들어갈까? 교육의 외지정보표에서 딱 언급할 때는 세계 시민성 되게 중요한 거죠. 그지? 그래서 세계 시민과 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세계 지리 몇 개 단원이었죠? 분량이 좀 많았지, 그지? 그래서 8개 단원이었단 말이야. 근데 단원 수는 확 줄였어요. 그래서 얘는 4개 단원이야. 얘는 4개 단원. 오케이? 네. 그래서 자, 얘는 영역하고 단원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 중학교 사회하고 달리. 중학교는 아까 벌써 4개 영역인데 12개 단원이었잖아. 그럼 얘는 결국 4개 영역, 4개 단원이라 보면 돼요. 그럼 두 번째가 핵심 아이디어는 얘는 몇 개가 제시됐을까요? 4개였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가 8개야. 됐어? 그러니까 저거는 핵심 아이디어까지는 오늘 집에 와서 한번 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좋아. 각 단원별로 2개씩 핵심 아이디어가 있는 거지. 이해됐나? 네. 그러면 성취 기준은 단원별 뭐 3개씩 딱딱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 그 성취 기준은 얘가 13개예요. 그러니까 단원별로 아마 3개씩 하다가 어떤 거는 4개가 됐다는 느낌이 딱 들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거 집에 가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최소한 오늘 내가 여기까지는 안 바래. 알겠어? 설마 이거는 뭐 단원이 몇 개고 핵심 아이디어가 몇 개고 이렇게 유치한 문제 나오진 않겠지, 그지?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공부를 하시니까 제목 이름, 그러니까 그 과목 이름까지 오늘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아직은 입에 익지 않았을 거야. 교사들도요, 아직 교과서 받기 전까지는요, 아까 내가 했지, 한국지 탐구, 한탐이라 해야 될지 한지라고 해야 될지 모른다 그랬잖아. 그래서 한국지리 탐구. 그래서 얘가 드디어 빠진 거죠, 수능에서요. 됐어요. 그래서 다 4개를 원래 단원 맞추고 했는데 말 안 들어가지고 얘는 저 위에 건 지워도 되나? 그래서 한국지 이렇게 줄게. 그럼 한국지 탐구는 얘만 5개 단원이야. 오케이? 네, 그럼 이제 나머지 선택 과목은 좋은 점 하나 뭐냐면 그냥 단원 수하고 핵심 아이디어하고 일치해. 그거 하나 좋네. 그래서 얘는 핵심 아이디어 몇 개? 얘는 5개.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성취 기준. 그래서 많이 줄이려고 내가 이 과정을 얘기했잖아. 그래서 12개까지 줄이기로 해놓고 그대로 15개가 돼버려서 오히려 얘가 지금 성취 기준이 제일 많은 편이야. 알겠어요? 됐어요? 네. 그러면은 한국지 탐구 됐고 얘는 제가 볼 때 인기가 왜냐하면 줄여놨잖아. 성취 기준 많이 줄여놨어. 지금보다는. 그래도 교과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내용이 엄청 컴팩트해. 그러니까 지원기호를 다 뺀 단원 이름들 보면 지원기호가 다 빠졌거든. 그런데 실제로는 살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지랄 맞는 거지. 그지? 분량 교과서는 얇은데 가르쳐야 될 거는 많다. 그리고 교사가 그만큼 준비해야 될 게 많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볼 때 인기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내년부터 해야 되잖아, 이제. 어차피 이건 내년엔 안 해. 2학년 때부터 가르칠 테니까. 이제 후년쯤 가면 하는데, 그러면 두 번째 거, 요거는 해볼 만할 것 같아. 그래서 도시의 미래 탐구야. 요거 둘 다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일단 과목 이름 알았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는 다 이제 단원은 4개야. 4개 단원, 핵심 아이디어도 4개. 요건 편하죠, 그지? 듣고 계세요? 네. 그리고 성취 기준이 몇 개냐면 12개야. 왜 요건 장사가 될까? 이전으로 따지면 한국 지리에 그냥 한 단원이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단원 늘려놨지, 그지? 그래서 늘려놓은 분량이 어느 정도는 늘어나겠지만 어차피 늘어나봤자 많이 안 늘어, 그지? 그러니까 얘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아마 분량이 매우 적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그럼 나중에 한국지리 같이 이제 동료고사는 한국지리 탐구하자 그래도 하지 마시고요. 선배님 이제 곧 은퇴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이걸로 바꾸자고. 해보면 알죠? 네. 이거 장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미 여행지리는 뭐 지금도 인기 있는데, 그래서 여행지 애들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대로 과목 이름 얘는 안 바꿨어요. 그대로 여행지리가 되고요. 4개 단원이고, 지금 분량 줄어든 거예요. 여행지 6개잖아. 그치? 그래서 4개 단원에 4개 핵심 아이디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성취 기준 13개예요. 됐죠? 네, 그래서 보니까 도시의 미래 탐구하고 여행지리가
분량이 좀 적네, 그지? 네, 됐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제일 제목이 길죠, 과목 이름이. 그래서 기후 변화와 이거 다 해야 되니까 내가 다 써줄게. 이거는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한 너무 길어. 어떻게 과목 이름이 이렇게 되나, 그지? 근데 기후 변화만 딱 얘기를 하면 이게 이공계 쪽에서 왜 우리 걸 니네 가져 막 이럴까봐, 그쵸?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세계. 그럼 단어 몇 개겠어? 아까 한국지리만 비정상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단어 4개. 그러면은 핵심 아이디어 4개. 되셨습니까? 예, 그리고 성취 기준이 좀 많아. 성취 기준이 15개가 들어가 버렸어. 됐어?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짐작을 못하겠어. 왜냐하면은 융합선택인데 2개를 다 할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 그죠? 하나 선택하면 아무래도 여행지리 할래, 이거 할래요? 애들한테 선생님들한테 물어볼게요. 여행지리 할래, 이거 할래? 이거 뭘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겠죠? 여행지는 내가 노가다 떠가지고 PPT만 잘 만들어도 애들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사실 지식도 요구하고 이제 쉬운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융합의 성격은 가장 융합의 성격은 맞는데, 근데 잘 될지 그거는 조금 미지수야. 그래서 5개가 다 잘 될 가능성은 극히 드물 희박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어차피 수능 과목은 세계지 몇 등 할까요? 3등 하겠죠, 어차피, 그지? 예, 근데 여기 융합선택이나 진로에서도 하나만 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도시지리 하나 건지고. 내가 도시지리 얘기했다고 해서 또 도시지리 하면 안 돼. 도시의 미래탐구.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행지 하나 건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 되죠? 네, 그러면 요거 기출문제입니다. 확인학습 문제. 그래서 요거 보니까 느낌에 아까 유재민 교수님이 한 거랑 좀 스타일 굉장히 비슷하죠, 그치? 네, 그래서 일단은 답은 나는 좀 이거 민망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떤지 표현하냐, 내가 옷 벗은 문제라고 하거든. 너무 노골적이잖아, 그치? 안 그래? 그걸 물어봐야지. 그냥 기평 문제들 사실 문제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에 뭐 들어가요? 예, 실증주의 들어가면 되고, 니은에는 그러면 인간주의. 맨날 항상 내는 거는 그거라는 거 알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주요 내용, 방법, 목적 이렇게 돼 있는데 한 줄만 거기다 더 만들어 볼래? 한 칸만 여기 밑에다 하나만 더 만들어 봐. 그래서 지리교육 의미라고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보면 지리교육의 본질적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실증주의 뭐라고 하면 될까? 4글자로 얘기하면 공간과학이겠죠.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구조주의 뭐라고 쓰면 될까? 사회 비판. 그치? 네. 그 다음에, 인간주의 뭐라고 하면 될까요? 학생 중심 지리교육이죠,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학생 스스로가 배움의 주체가 되는 거지, 그치? 인간주의 지리교육을 강조하는 거. 그 다음 포스트 모던주의 말고 다원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한 줄 더 만들어 봐도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거 갈까? 네, 자, 그러면 하나 더 가봅시다. 자, 가는 나의 장소에 대한 글쓰기를 주제로 한 교수학습 지도안이고 나는 학생의 글쓰기 결과물의 일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여기 내러티브가 하나 주어졌네요. 그래서 가와 같이 인간에 대한 공감적 발달을 강조하는 핵심 역량을, 지금 가 부분이 어디가 있니? 가가 안 쳐있는데? 요거구나, 요거 지금. 그죠? 네, 미안해. 네, 그랬을 때 핵심 역량을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그쵸? 네, 그래서 저거 뭐예요? 그러면 심미적인 감성 역량 이렇게 쓰시면 되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 가겠습니다. 맞나? 나에 나타난 하버마스의 지식의 유형과 브루너의 사고양식. 그래서 하버마스는 해석학적 지식되는 거고, 그 다음에 브루너는 내러티브 사고가 되고. 됐죠?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간주의 쓰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많이 내서 이제는 저거 가지고 학생들 좀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안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잘못 아니죠? 그냥 우리가 속 편하게 열심히 하자 이렇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가도 돼요? 네, 하나만 더 할게. 그리고 저는 요거는 자, 내가 낸 문제이긴 한데요. 자, 뭐냐면 이 지문은 결국은 뭐랄까, 우리 지리교육 쪽에서 최근 젊은 교수님인데 제일 앞서가는 교수님이야. 그래서 아직은 출제 안 들어갔거든. 근데 언제든지 그 교수님은 솔직히 막 올해는 안 들어가.
왜냐면 올해 내가 알기로 올해 여름에 여름 2학기부터 저 연구년 걸려가지고 미국 간대. 그래서 올해 나올 가능성 없지만 그래도 이거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선생님들이 자 실증주의하고 인간주의 잘 구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오해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봐 공간적 사고작용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 공간적 사고작용 경제지리도 되고 도시지리도 되죠. 그죠? 그러면 경제지리 시간이나 도시지리 또 중심지로 떠올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 어떤 두 도시 간의 유통량은 두 도시 간의 인구의 곱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소위 말해서 어떻게 배우는 거야? 법칙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 얘가 실증주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뭐냐면은 자, 공간적 사고작용을 고속터미널에 가. 알겠어요? 그래서 봤더니 광주 가는 버스는 5분에 한 대씩 있는데 그다음 무슨 뭐 해남에 가는 버스는 얘는 하루에 2번밖에 없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의 체험을 통해서 이거를 지식을 습득하잖아. 이러면 인간주의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선생님 이거 실증 아닙니까? 우리 배웠으니까 이거 검증하니까 이거 실증 아니에요?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네, 그래서 자, 요게 나와 있어. 자, 여기로 넘어갈게. 그러면 서울 강남버스 터미널에서 호남선 운행 현황이 주어진 거야. 그러면 뭐라고 했냐? 가와 같은 자료의 활용을 선호하는 지리교육의 패러다임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인간주의 패러다임이 되는 거지. 맞나요? 잠깐. 문제가 아니지. 첫 번째, 이를 토대로 실증주의 지리교육이 주요. 그거를 안 했네, 그지? 네, 그러면 첫 번째 거의 답은 뭐가 돼요? 개념학습이나 탐구학습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건 쉬우니까 제가 생각이 되죠? 그럼 요거에 대한 거야. 그러면은 요 가와 같은 자료를 선호하는 지리교육의 패러다임은 얘는 인간주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학생의 체험 중심이 되는 거니까. 알아듣죠? 조심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료 나에서요 사회비판 지지교육과 관련되는 차원을 다 고르래. 그러면은 사회비판에서 관심을 그러니까 사실 중복될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얘는 모두 돼요. 사실 실증주의도 안 된다고 할 수 없잖아. 그지? 근데 분명히 구조주의에서 관심을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구조주의에서 이데올로기 얼마나 중요시하겠어.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소감은 구조주의에서 별 관심 없지. 그지? 얘는 빼버리시고 그 다음에 재현. 무슨 재현이죠? 공간의 재현이라도 하지만 이데올로기의 재현이라 해도 되죠? 당연히 구조주의에서 관심사가 되겠네. 이해되나? 네. 그러면은 기억하고 니은하고 리을이 되는 거야. 할만했죠? 근데요. 생각해봐. 이걸 시험에 낸다고 생각해봐. 정답률 그렇게 잘 나올까? 첫 번째 건 답 나와. 개념학습 당원. 두 번째 거 뭐로 쓰는 학생이 더 많을까? 실증주의로 쓰는 경우 많아. 알겠어.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그렇게 답이 쉽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내가 요 시간 이어서 한 거지, 그지? 그래서 오늘 1시간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1시간 남았는데 그거는 이제 서양 지교육 발달하고 우리나라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끊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